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년 8월달 코인이 최고점을 찍을 수 있다 라고 콕 집어서 언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하기도 합니다. 이게 조금 가늠이 안 된다 싶을 때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중장기 가격 차트를 한번 쭉 펼쳐 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MVRP 이런 이제 그 지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과매수냐 아니면 과매도냐를 판단할 때 좋은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대략 이 MVRP 1.8 정도의 이제 지수를 나타냅니다. 근데 과거를 한번 보시면요. 21년 최고점에서 이 지표가 무려 3.4를 기록했었습니다. 그 전에 2017년 12월 달, 18년도 1월 달만 해도 무려 4까지 갔었죠. 2013년도는 6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 MBRB 지표를 비추어 봤을 때 조금 지금 꼭지가 다 됐고 지금부터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어폐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근데 그 비트코인이 지금 대략입니다. 3.4에서 4, 그러니까 지난번 두 번의 최고점 대비했을 때 한 1.8은 이제 최고점이라고 하긴 그렇고 여기서 한 최소 2배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냐. 한 절반 정도 왔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온체인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크립토쿼런트 주기영 대표는 지금 버블 단계가 아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지금 번호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만 해도 고래들이 들어간다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놀랐어요. 비트코인 누가 샀다더라. 처음에 놀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코인 전체 시장을 비트코인이 주도하죠. 그 비트코인을 누가 주도합니까? 기관들과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이 주도를 합니다. 이제 현물 ETF다, 비트코인, 선물 옵션 지금은 다 이미 승인이 됐죠. 그 얘기인즉슨 전체 코인 시장을 기관들과 큰 손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현실화 됐습니다. 두 번째는 온체인 지금 데이터를 보고 얘기를 하면 매주 70억 달러 이상의 자본이 70억 달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돈, 거의 한 10조 가까이 되거든요. 이 돈이 매주 코인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다. 우리는 분명 강세장의 한 가운데 있다. 현재는 버블 단계가 맞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 조정은 일어날 수 있지만 상승 사이클에서 3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 이 얘기는요. 과거에는 30%, 40%, 50%도 한 번씩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비트코인 기준 시총이 높아졌기 때문에 쉽지 않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하락이 설사 발생을 하더라도 단기 조정에 그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조정 이후에 비트코인은 다시 30% 이상 상승해버릴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이클의 정점은 아직 멀었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자, 약세장이 시작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온체인 데이터를 보고 있지 않다. 이건 굉장히 실은 강한 확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뭐랄까요? 너희들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너 지금 똑바로 눈 뜨고 쳐다보고 있니?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장에 55%에서 한 60% 언저리 지금 이쯤에 왔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40%, 45% 남아있다 이거예요. 아직 남았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 재밌는 현상을 지적하는데요. 프라이버시 보호 트랜잭션을 통해서 큰 손들,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몰래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 2년간 이제 비트코인 믹싱은 누가 샀는지 어디서 사서 어디서 보냈는지를 이렇게 그냥 섞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연평균 거래 건수가 3배가 늘었대요. 근데 이거 해커들이다 이런 주장이 신빙성이 있죠. 근데 막상 올해 해킹 피해액은 22억 달러인데요. 이게 전체 실현 시가총액에서 유입되는 비트코인 양의 0.5%다.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큰 손들이
아무도 모르게 비트코인을 몰래 사는데 해킹 같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도 이제 자료로 데이터로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면서 뒤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비트코인 현물 ETF,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이런 데를 통해서 사는 것은 소위 언론에서 사실 뭐 온체인 데이터로 트위터로 뭐 그 순간순간 뭐 매일도 아니고요. 매 시간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사는 비트코인이 혹은 뭐 또 다른 코인들 이더리움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내 기준이 아니고요. 상대방 기준. 내가 큰손, 내가 고래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을 뭐 100개, 200개씩 사면 그게 지금 띠링띠링 전 세계로 이제 트위터로 방출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두 가지 선택이 크게 보면 있는데 첫 번째는 쪼개서 사는 거예요. 1000개를 사려고 하는데 1000개를 사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걸 이제 내가 1000개를 한꺼번에 옮기면 이게 전체 그 방영이 되잖아요. 그 브로드캐스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쪼개서 10개씩 아니면 3개씩 쪼개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갑 개수가 여러 개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남들 모르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남들 모르게 사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 얘기를 들으시고도 근데 가격은 왜 안 올라? 라고 하시는 부류가 있고요. 내년에 엄청 오를 수 있겠네. 지금 좀 떨어져 있어. 바이 더 딥 해볼까? 크게 투자는 이 두 부류 안에서 결정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근거 없는 지식 없는 확신은 맹신이고요. 이거 허황된 망상에 불과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제가 절대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하시고요. 이게 이제 지식이 쌓이고 본인의 판단을 스스로 하셔서요. 결단을 내리실 필요가 있어요. 내년에 대상승하겠네. 저는 이왕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당연히 지식과 확신 공부와 정말 어마어마한 그 시행착오 연륜은 어떻게 보면 좀 필수적인 거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왕이면 긍정적인 게 좋다. 미국의 어떤 분석이요. 대선 여파로 인해서 암호화폐를 OTC 거래량이 급증했다. OTC는 장외 거래입니다. 장외 거래는 뭐냐면요. 코인베이스, 우리로 치면 업비트 같은 데서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고요. 뒤에서 오버 더 카운터거든요. 카운터 뒤에서 서로 나 실은 비트코인 이번에 한 1,500개만 사고 싶은데 그거 거래소에서 사면 가격이 들쑥날쑥해서 그거 못 사거든요. 뒤에서 큰 손들끼리 하는 이 OTC 거래가 급증했다는 게 지금 데이터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최근에 코인 가격 상승세 대비해서 거래량이 많은데 크라켄이라고 하는 거래소 있죠. 미국의 대표적인 거래소 중에 하나인데 장외 거래가 전년 대비 220% 증가했다. 근데 다른 거래소도 비슷하더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다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뭐 윈터뮤트 뭐 이쪽도 OTC 트레이더 이제 코인 이제 뒤쪽에서 이제 남들 모르게 파는 건데 대선 전에는 조용했는데 대선 끝나고 우르르 와서 코인을 사기 시작했다라고 했었고요. 또 하나의 트레이더 GSR 뭐 이런 친구가 있는데 미 대선 이후 장외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알트코인 랠리로 인해서 리스크 관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도 이게 되게 저는 좀 와닿았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새로운 코인을 사고 싶은 방안을 모색 중이다. 사고 싶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지금 법인들도 법인 계좌가 실은 없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장외로 이렇게 샀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아까 고래들이 사는 두 가지 방식을 말씀드렸죠. 남 몰래 사든지 쪼개서 사든지. 근데 장외에서 사면 실은 남 몰래 사는 겁니다. 물량이 워낙 많고 해서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여기에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남 몰래 미국 대선 전, 대선 후 엄청 산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조용히 사고 있는 거예요. 장외니까 누가 얼마나 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한 3개월 지나서 뭐 SEC의 그 무슨 13F인가 그 서류 낼 때 그럴 때 밝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대중들이 알기는 거의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비트 이더, 비트만 살까요? 아니면 비트 먼저 살까요?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물론 비트만 사는 일부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같은 회사들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손들은 비트 위주로 할 거예요. 다만 제가 볼 때 알트코인에 대한 수요 여러 가지 그리고 섹터별로 AI, 게이밍 나중에 이게 눈 돌아가는 상승이 나오면 이거 안 살까요? 기관들의 포모도 개인들 못지 않을 겁니다. 저는 숙련된 기관들은 거래소를 쓰지 않고 이렇게 장외 거래로 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숙련된 좀 코인에 대해서 잘 좀 빠삭한 그런 기관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저는 현물 ETF 또는 지수 투자 이런 소위 말하는 전통 금융이 만들어 놓은 그 상품들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알트코인 현물 ETF가 실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년에 상승 촉매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만 빅테크들 저는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상반기인지 하반기일지는 저는 그건 모릅니다. 또 하나는 알트코인 현물 ETF. 저는 이것도 사실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뒤쪽에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기 전에 함부로 큰 물량을 팔기는 제가 볼 땐 나중에 조금 후회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제가 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확신을 갖고 얘기를 드리냐.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이제 그 월가 금융기관들의 탐욕을요. 무시하시면 안 돼요. 과소평가하거나 제가 보면 잘 모르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절대 비트코인 현물 ETF 하나로 만족을 안 할 겁니다. 말도 못하는 여러 가지 뭐 알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파생 상품 홍수를 이룰 겁니다. 이건 좀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제가 2014년부터 미국에 있는 어떤 뭐 언론사였습니다. 거기랑 뭐 우리나라에서 뭐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었어요. 그때 미국 주최사 거기 이제 뭐 주최 회사의 회장님이 있었거든요. 나이가 되게 많았고 억만장자하셨습니다. 이분이 뭐 돈이 많다 보니까 미술 골동품까지 하시는 그런 분이 하여튼 있었습니다. 뭐 부동산, 주식 뭐 이런 거 하셨죠. 제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좀 친해지니까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혹시 당신은 언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사셨냐? 그리고 몇 개 샀냐도 제가 실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왜 샀냐? 제가 나중에 이 친해져서 뭐 이분이 지금은 아마 현업에 안 계실 거예요. 비트코인 그 당시 한 50개 정도 사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제 부자들은 뭐 1%, 2% 진짜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처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셨냐고 물어봤더니 재밌는 대답을 해요. 2015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월가나 실리콘밸리에 난다긴다는 투자자들이나 억만장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 포모가 불었대요. 비트코인 이거 something big이다. 이거 엄청난 거다. 대박이다 하면서 막 몰려들어서 사는 게 유행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GBTC라고 그레이스케일 그 이제 신탁 상품을 통해서 많이 샀던 것을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똑같은 답변을 누가 했었냐? 캐시 우드 그 아크 인베스트입니까? 돈나무 언니가 이 똑같은 소리를 해요. 사람들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거 언제 비트코인 왜 이렇게 사셨습니까? 뭐 그때만 해도 뭐 몇십만 원 안 있잖아요. 어떻게 뭐 계기가 있었습니까? 했는데 그때 내 주변에서 다 비트코인에 약간 좀 사람들이 미쳐 있더라. 그래서 나도 그래서 포모를 느껴서 그냥 질렀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돈나무 언니가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들보다 더 빨리 산 분들도 제가 직접 만나보진 못했지만 있긴 있어요. 뭐 로저버 같은 사람이 있었죠. 뭐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 뭐 1,000원, 2,000원, 3,000원 이럴 때 샀던 사람들조차도 뭐 예전에 뭐 컨퍼런스 연사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뭐 소위 말하는 뭐 W라고 합니까?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그 주최 회장님한테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뭐냐? 그때 블록체인이라는 말 자체가 회자가 안 됐습니다. 근데 블록체인 비트코인 크립토라는 뭐 크립토커런시인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뭐 암호화폐 뭐 이렇게 돼서 어렵잖아요. 어찌됐건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이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뭔 소리야? 무슨 제2의 인터넷? 인터넷 우리가 잘 쓰고 있는데 뭐 인터넷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가? 제 수준이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입문 자체는 빨랐잖아요. 근데 저희 어떻게 보면 그 진짜 믿음과 확신은 제가 이걸 정확하게 세본 건 아닌데요. 대략 한 10,000시간 정도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비트코인 뭐야? 블록체인은 뭐지? 뭐 레이어 1, 레이어 2, 무슨 뭐 스마트 컨트랙트, 이더리움이 나오기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너무나 생소한 개념이었었죠. 이번에 그러니까 혹자들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번에 첫 사이클 지금 와서 지금 뭐 살 거 없어요. 뭐 저가로 이제 막 우르르 예를 들면 싼 코인들 사면 뭐 운이 좋다. 놉니다.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10,000시간 이상의 시간을 갈아 넣는 그 사람들, 숙제를 해야 될 숙제를 안 하면 이 게임에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실은 숙제를 완료해 놓고 이 지금 사이클에 뭐 한 2번이다, 어떤 사람 3번이다, 이번이 뭐 첫 번째라고 해도 숙제를 해야 돼요. 10,000시간 이상을 채워서 이게 누가 옆에서 콕 질러도 그거 디파이, 그거 뭐야 샌드박스 메타버스요, 게이밍이요, 인공지능이요, 줄줄줄 나올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던 사람들은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이 실은 거의 없었어요. 그 다음으로 한번 뉴스도 넘어가 봅니다. 지금 일본 정부에서 뭐 언론사들이 물어봤나 봐요. 그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자산 편입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입장 표명이 어렵다, 애매모호한 얘기를 합니다. 현재 일본의 외환 보유고는 외화 자산, 뭐 달러 같은 거죠. 채권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암호화폐는 외환 등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뭐 귀에 뭐 거의 딱지가 생기도록 들었던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 얘기를 듣고서도요. 어떤 입장 표명이 어렵다. 일본? 사토시 나카모토의 국가 아니야. 저는 일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일본이 비트코인 반대하는 거 아니야? 비축 자산 이거 안 하겠네?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부류도 있을 수 있는데요. 긍정적, 저 같은 사람은 아직도 이러고 있다는 게 사실은 잘 믿어지진 않아요. 아직도 기회가 있는 거야. 누군가 이렇게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 감사한 일입니다, 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발언에 누군가는 또 속아서 기회를 날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셨으면 하는 전 바람이 있습니다. 자, 판테라 캐피탈. 뭐 오래 전부터 코인 투자 뭐 거의 오지. 그러니까 옛날 완전 그 올드 갱스터라고 해서 굉장히 이분도 거의 한 8년, 9년 이상 되신 분 같아요. 자, 내년 8월 달에 강세장 고점을 찍을 듯 하다. 이유가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과거 반감기, 그에 따른 사이클의 변화를 계산해 보면 내년 8월 달이 최고점을 찍을 것이다. 그러면서 과거 사이클과는 달리 정치적, 거시 경제적 상황도 매우 우호적이다. 과거 통계가 뭐 한 이번이 4번째 반감기가 지났죠.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난 다음에 비트코인이 보통 1년에서 1.5년, 그러니까 1년 6개월 이후에 최고점을 찍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지금 그대로 한번 미래에 적용해 보면요. 피크는 언제 오냐? 내년 4월부터 10월 사이에 올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한 가운데 그냥 8월을 찍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최고점이 언제냐, 언제 탈출해야 되냐 엄청 중요하죠. 이건 뭐 진짜 알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건요, 사실 죽었다 깨나도 이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정말 반드시 인지를 하십시오. 이거 모릅니다. 뭐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추정은 가능해요. 지금 조금 비트코인 너무 과매수인데, 지금 RSI가 너무 높은데, 지금 뭐 MBRB 지표랄지 여러 퓨엘 멀티플, 이거 조금 지금 좀 과열됐는데 추정은 할 수가 있는 거죠. 미래에, 그러니까 내년 4월에서 10월 달 사이, 혹은 뭐 좀 뒤로 보면 11월, 12월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됐건 이 언저리로 우리가 레인지를 조금 넓게 보고 계속 상황을 모니터링 해 봐야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년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한 11월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년 3월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내년 3월 달 혹은 4월 달에 코인 대폭등이 한번 나온다. 이때요. 다 팔자라는 게 아니라 다 팔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모르잖아요. 이때가 꼭질지 저 뒤까지 오는 게 그걸 우리가 알면 제가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혹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3월 달 팔았는데 더 오르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봤을 때 이런 질문을 하시면요. 아마 탈출 못 하실 거예요. 팔았는데 더 오르면 어떠냐? 팔았는데 무조건 더 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살 때는 샀는데 더 떨어지고 이게 정상적인 거고요. 팔았을 때 더 오르고 또 더 오르고 이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딱 잡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이라 보시면 돼요. 그것도 연속으로 거의 이건 불가능하고요.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 최선이 뭡니까?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로 사시고요. 팔 때도 분할로 빠져나가세요. 가격 최고점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타이밍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특히 자신만만하신 분들 글쎄요. 뭐 물론 본인의 선택이시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두 가지 그 비유를 하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내년 3월이든 내년 4월이든 어쨌든 상반기 내에 꼭지 한번 저는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 내 본전, 생활 자금 미리 빼놓으십시오. 지금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금 10배 올랐다 치겠습니다. 내년에 뭐 한 7월, 8월, 9월 돼서 막 그냥 묶고 더블로 가서 내년에 한 10배 벌었다 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만 더 가면 20배, 30배 되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거 노리다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98% 경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경험 많으신 분들 또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를 제가 왜 가져왔냐? 우리의 미래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실은 높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가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 팔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본전, 내 생활 자금, 예를 들어 뭐 전세금 뭐 이런 거 투자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돈이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돈들은 조금 내년에 폭등이 일어나면 한번 미리 확보를 해 놓자는 거예요. 그 빼고 나머지로 해도 제가 볼 땐 충분합니다. 공포를 극복하는 것도 솔직히 쉽지 않아요. 계엄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뭐 어마어마한 공포였죠.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뭡니까? 탐욕 절제하는 거. 제가 볼 땐 두세 배 이상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티그룹 오랜만에 무슨 크립토 보고서를 낸 것 같아요. 내년 거시 상황이 암호화폐에 덜 우호적일 수 있다. 이건 좀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내년에 코인 성패를 가를 6가지 요인. 첫 번째, 거시 환경. 두 번째, 암호화폐 현물 ETF의 자금 유입. 세 번째, 기관의 포트폴리오 내 코인 비중. 네 번째,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 다섯 번째,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매입. 여섯 번째, 규제 완화. 이 6가지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매크로 환경이 내년 1분기까지는 코인 등 위험 자산 선호 경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이거 포인트입니다. 그 이후는 불투명하다.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 유동성 관련된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렸었죠. 내년 1분기 미국 연준이 실은 전 세계 뭐 중앙은행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재무부에서 그 항상 그 국채를 얼마나 사고 팔지 그거 이제 3개월 단위로 발표를 합니다. 어찌됐건 내년 1분기의 유동성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돌발 변수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미국에서는 국가 부채가 어차피 갚을 수 없고요. 갚을 의도가 1도 없는 국가 부채를 한도를 상향하는 것을 놓고 항상 싸웁니다. 민주당, 공화당이 싸우고요. 이것을 결국에 계속 늘리긴 늘릴 거예요. 근데 그 늘리는 것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 솔직히 임기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때 결정 안 하겠죠. 이게 뒤로 이미 미뤄진 거예요. 이게 호재다. 이게 호재가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1분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경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뭐 어느 정도 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뭐 라울팔 얘기도 그렇고 예전에 소개해드린 뭐 성상형 과장 얘기도 좀 비슷하죠.
그 후 상황은 불투명하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1분기에 큰 상승이 나오면 2분기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거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그러면서 미국 정책 불확실성, 증시 변동성 심화로 매크로가 코인에 덜 유리해질 수 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암호화폐 현물 ETF가 내년에도 영향이 클 거고, 스테이블 코인은 디파이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과 사실 좀 비슷하죠. 내년 기관들이 포트폴리오에 코인을 더 많이 할당하려면 코인 수익률이 주식 수익률보다 더 높아야 할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6가지가요. 내년 코인 대상승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입니다. 근데 지금 기사 제목이 뭡니까? 내년 1분기까지만 선호하고 이후는 모르겠는데, 덜 우호적일 수 있는데 크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2017년 1년 내내 올랐습니까? 2021년 1년 내내 올랐습니까? 2025년이 아무리 대상승의 해라고 해도 어떻게 1년 내내 오릅니까? 당연히 덜 우호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워딩 그냥 보시고 속지 말자는 거죠. 끝났다. 상승장은 이제 여기까지다. 뭐 이제 뭐 탈출이 지능순이다.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판단에 맡기기로 합니다. 특히 2가지죠. 자, 특히 딱 2개만 뽑아라. 빅테크 올 겁니다. 빅테크들 코인 사러 옵니다. 그 다음에 알트코인 현물 ETF. 이 2가지가 부릉부릉 할 때까지는 메이저 홀딩을 팔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아마 저는 이게 내년에 언젠가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 전까지 덜 우호적이다, 불확실하다, 그냥 소음으로 취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고점 신호 오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얘기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팩트 하나 말씀을 드리면, 동시에 고점에서 우르르 빠져나갈 확률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이라 추정이 됩니다. 제가 이걸 저도 이 경험이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 최초의 코인 거래소 실은 있죠. 그 공동 창업자 분과 예전에 이제 행사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나름 좀 친했었지만 지금 이제 다른 곳에 계시죠. 이분께서 2017년 그때 불장이 어마어마했잖아요. ICO 광풍이 있었는데, 그때 9월 달에 넥슨이라고 하는 게임 회사가 있죠. 그때 이 코인 거래소 지분의 66%를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소 입장에서는 지분을 판 거죠. 제가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때 9월이었거든요. 2017년 12월 달, 2018년 1월 달까지 어마어마하게, 그때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그냥 막 날아갔었거든요. 이건 팔아도 너무 일찍 판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다가 저 역시 그때 박상기의 난을 얻어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결론은 코인 중요하죠. 우리의 자유 중요하고 노후 보장이 중요한데요. 오히려 이것에 너무 목을 매면, 근데 이제 목이 뻣뻣해지면서 좀 뭐랄까요, 생각이 딱딱해지고 오히려 욕심에서 빠져나오기가 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계획이요. 뭐야 이거, 생각보다 빨리 빨았네. 사실 이번 조정도 사실 모두 다 산타랠리 시작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산타랠리는커녕 그냥 쭉쭉 빠졌었죠. 그 전에 조금 만약 팔았다면 이제 그냥 바이더딥 하실 수 있는 현금이 또 생겼겠죠. 생각보다 살짝 빨리 팔고요. 그러니까 다 파는 게 아니고 분할 매도하는 게 저는 그래서 괜찮겠다 싶은 겁니다. 한번 또 2가지 비교해 보십시오. 나 지금 코인 투자 이번 했는데 나 1억밖에 못 벌었어. 혹은 2억밖에, 5억밖에 못 벌었어 하는 게, 나 손실 이번에 마이너스 98%야 하는 거 뭐가 더 낫습니까? 전자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훨씬 낫겠죠. 제가 이제 제안이 생각보다 빨리 팔았네, 분할 매도가 좀 더 낫지 않아? 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고요. 저도 이렇게 사실 할 거고 신호를 드릴 겁니다. 그때 알아서
지금 아닙니다. 아직 절반 정도 와 있습니다. 분명하게 생각하시고 아직 뭐 현금 있으면 좀 주우시고요. 아니면 뭐 연말 연시 느긋하게 즐기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